안녕하십니까,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통에 관련한 내용으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안쪽에 절대로 피가 고이지 않게 잘 지혈을 하고 나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혈을 잘 하더라도 안에 피가 고이지 않게 하여야 안쪽에 염증도 잘 발생하지 않고 균이 감염도 적어지고 안쪽이 흉터가 심하지 않게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작은 출혈이 발생하거나 핏덩어리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쪽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막 구축이 증가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연결하는 그 과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피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의사들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피막을 구축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다양하지만 이 균이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무균 수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쪽을 충분히 소독액으로 이리게이션을 세척을 하고 보형물을 집어넣기 전에 이 보형물을 소독액에 담궈서 가지고 있다가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피주머니로 연결된 라인이, 이 라인을 따라서 거꾸로 균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라인을 아예 넣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매우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피가 안 나는 내부 포켓을 만들었다면 이 라인을 넣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부를 피가 안 나게 깨끗하게 수술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라인을 넣지 않는, 즉 피주머니를 쓰지 않고 피통을 쓰지 않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정브라는 뭔가 보정을 할 목적으로 수술 후에 착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환자분께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방의 위치가 좀 이렇게 짝짝이라든지 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술로 한쪽을 다시 공간을 봉합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제대로 된 위치에 놓고 나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안정이 되도록 바깥쪽에서 이 눌러주는 형태로 보정브라를 사용하는 것이 예전부터 했던 방식이고요. 지금 저도 그 방식은 재수술 환자에서는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수술한 환자에서는 포켓을 정확하게 박리를 하였다면 이 보정을 할 단계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 보정브라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첫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보정브라가 오히려 불편함을 너무 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플랜 자체가 처음에 포켓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보정브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오히려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정브라를 착용하지 않고 재수술에서만 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붕대가 자리를 잡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피가 날 수 있는 자리, 수술한 자리를 이렇게 눌러야 조직이 딱 밀착이 돼서 아무래도 회복에 붕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도 예전에는 엘라스틱 밴드로 감았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외국 학회에서 보니까 이게 앞에가 후크가 달린 쫙 하는 브레이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부터 어떻게 구해서 라인을 찾아서 해서 쓰고 있죠. 지금은 수입도 좀 하고요. 환자분도 되게 편하고 우리도 환자한테 불편을 안 주니까 되게 좋고요. 그게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보정의 역할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물론 그 엘라스틱 브라는 4일이나 5일 되면 다 풀르고, 그때부터는 굳이 뭘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스포츠 브라 하시고 한 달째부터는 그냥 일반 브라를 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게 사후에 관리를 하고 뭘 하는 것보다 수술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수술을 깨끗하게 해서 드라이 포켓을 만들고 빠른 시간에 수술하고 안에를 깨끗하게 하고 균이 들어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수술하고 혹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균들을 세척해서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즉 의사가 진행하는 수술, 이게 사람을 수술하는 거는 직접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에요. 이 수작업을 누가 어떻게 어떤 어프로치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피통을 차건 안 차건, 사실은 보정불화를 하건 안 하건, 이 문제는 사실은 약간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통을 차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거는 사실은 논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피통을 차고 안 차고의 문제는 이미 논문에 또는 책에 피통을 차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균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안에 포켓이 클리어하다면 피통은 쓰지 않는 것으로 모든 논문이나 책에 써 있거든요.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다만 보정불화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아직은 그런 논리적으로 정립이 된 내용은 아니어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정불화와 피주머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이었습니다.